안녕하세요, 소유TV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마스터피스 MP21 범블비입니다. 네, 또 아재 개그 한다고 범블 거린 게 아니고 여기 앞부분 보면은 범블비가 이름이 범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에서 범블비라고 불림에도 왜 이름을 이렇게 했는지는 쇼크웨이브는 레이저 웨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옆모습 보면은 이렇게 로봇 모드, 그리고 반대편은 비클 모드가 있고요. 뒷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아랫부분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품이라는 거죠. 네. 혹시나 물어보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은 직구야라는 곳에서 10만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2.0도 나왔는데 2.0 살 바에는 1.0 두 개. 자, 그리고 이렇게 코인 특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어보면 이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범블비의 모습이 멋들어지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코인인데,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은 결국엔 한 3푼 4푼밖에 못 모읍니다. 상자를 열면 범블비, 엑소슈트 스파이크, 스페어 타이어와 무기, 사이드 미러와 얼굴 파츠,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쁘게 프린팅이 되어 있죠. 자,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런너는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두 쌍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한 쌍?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비클 모드를 보면은 한쪽에만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안 붙어 있는데 여기 런너에서 떼어준 다음에 붙여주면 됩니다. 리퍼만 잘 쓰면은 깔끔하게 잘 떨어져서 붙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스크 버전 얼굴 파츠가 따로 들어있는데 그에 맞는 설명서도 같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 바깥쪽에 있었어요. 범블비 비클 모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광 자체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스터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우쭐우쭐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앞부분 먼저 보면은 이 라이트 부분도 잘 해줬고요. 이 분할 도색도 잘 해준 데다가 라이센스를 땄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도색 미스라든지 오토봇이 지금 혹이 나 있어요. 이런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분할 도색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옆부분을 보면은 이 살벌한 단차들을 제외하면 괜찮습니다. 이 휠 부분 보면은 폭스바겐 역시 있죠. 너무 좋고요. 바퀴는 고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을 보면은 깨알같이 이런 와이퍼 부분도 분할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뒷부분 호미등도 좋고요. 아랫부분도 그럭저럭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잘 굴러가요. 여기에 타이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타이어는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연결 부위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타이어를 보면은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죠. 누울 자리 보고 누우라는 말이 있죠. 이 친구는 이제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눕혀주는 거예요. 맞춰서 이렇게 눕혀주고, 고정성도 괜찮은 편이에요. 안 떨어져요. 여기 구멍과 핀에 맞춰서 이렇게 딱 끼워주면 이제 뭔가 어색하지가 않죠.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면은 그래도 마스터피스는 마스터피스구나 싶은 그런 때깔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서 범블비의 구성품을 어떻게 집어넣으냐, 요것도 조금 고민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 앞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 총을 끼워주는 겁니다. 눕혀서요. 고정성도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된다 싶을 수가 있어요. 이 스페어 타이어도 여기다가 끼워줄 수가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핀을 맞춰서 끼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총에다가 두 번 덮는 효과에 이렇게 고정성까지 좋아요. 혹시 끌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끌리지 않습니다. 바퀴 잘 굴러가니까 너무 이제 이런 점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엑소슈트 스파이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소슈트가 있으면 뭐가 좋냐, 디셉티콘에게 납치 당하더라도 안 다치고 납치를 당할 수 있는 비클 모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잠수도 할 수 있고
뒤를 달릴 수도 있나 봐요. 이렇게 바퀴도 있습니다. 바퀴도 잘 굴러가요. 이 상태는 이제 고개를 들고 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색 자체는 별거 없지만 그래도 뭐 모자라다 이런 느낌은 없고 몰딩도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나 이런 클리어한 부품 좋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약간 부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불량에 걸린 건지 제가 가지고 놀다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자, 비클 모드 길이는 약 12에서 13cm, 그리고 스파이크는 약 8cm 정도 되네요. 아주 작은 편입니다. 시즈 스타스크림, 디럭스 휠잭, 토마스 휴먼 얼라이언스 범블비. 자, 디럭스 휠잭과 비교를 하면은 약간 그 추격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디럭스보다 작은 마스터피스 범블비. 그런데 원래 설정상 작기도 하고 2.0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더 쥐콩만. 자, 범블비 비클 모드 알아봤는데요. 네, 선방했습니다.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아무리 설정상이라고 해도 너무 작은 크기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싶은데 그럴 때는 이 스파이크를 봐주자고요. 요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부록으로 다른 또 변신할 수 있는 친구가 들어있다, 그렇게 합쳐서 10만원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을 뺀다면 그래도 뭐 이런 비율이라든지 세부 도색 상태, 그런 부분은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범블비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보도록 할 텐데 변신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변신시키기에 앞서서 이런 스페어 타이어라든지 총 같은 부속품들은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변형을 시켜줍니다. 변신 자체는 되게 간단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되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게 디테일을 다 살리면서 간단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다른 친구들처럼 뭐 한 번 변신할 때마다 갈리는 느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죠. 일단 여기 부분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각도 맞춰주고 이 부분을 당기면 알아서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리죠. 자, 그 다음엔 여기 다리 부분 당겨서 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준 다음에 여길 보면은 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핀을 빼주고 이렇게 발을 만들어주고 바퀴를 눕히고 결에 따라서 맞춰서 접어주면서 결합시켜줍니다. 마찬가지 핀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빼주고 발을 접어주고 바퀴 접어주고 그대로 결 따라서 이렇게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다리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이 팔 부분을 이렇게 양옆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준 다음 팔을 빼주고 이 후미등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꺼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앞인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 해준 다음 후미등 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주먹 펴주고 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네모나잖아요. 왜 그러냐? 오토봇 엠블럼이 있기 때문이죠. 손톱을 길러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얼굴이 까꿍하고 나오죠.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려주고 여기 뒷부분 접어주고 그대로 결합이라기보다는 감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팔 안쪽에 있는 바퀴가 이 안에 다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바깥으로 빠져 있으면 이게 팔이 움직일 때마다 해벌레 하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꽉 잡아주는 거죠. 이 뒷부품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면은 구멍 있어요. 원하신다면, 아니요, 이거 원작 따라가려면 이거 붙여야 돼요. 요거 스페어 타이어 여기다가 딱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 모드 완성. 굉장히 간단하게 완성되었죠. 여기에 있는 이 스파이크도 변신을 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을 떼어주고 고개를 들어줍니다. 그 상태로 다시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팔 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어 줍니다. 빼내고 여기 양옆에 있는 부품을 안쪽으로 다물어 주고 그대로 이 부분을 올려줍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이 핀과 구멍 연결시켜 주고요. 연결. 그리고 이 바퀴 부분을 접어줍니다. 접어주면은 이 주먹인지 아닌지 주먹 같은 이 주먹이 있어요.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 바퀴를 접어서 이 주먹이지만 주먹 아닌 주먹 같은 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바퀴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해준 다음 발꿈치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에 있는 이 구멍에 맞춰서 바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접혀있는 다리는 이렇게 펴주세요. 자, 범블비와 스파이크 로봇 모드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도토리 키를 재야겠죠? 재보면 범블비는 약 12cm에서 뭐 12.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스파이크는 9.5cm에서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분량이 안 나올까봐 하는 말은 아니고 이 둘을 변형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안정적이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변형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변형했을 때 어색한 점이 딱히 없어요. 뭐 살펴보면 있겠지, 근데 그냥 보면은 딱히 없어요. 일단 얼굴 먼저 보면은 얼굴이 약간 찐빵 같죠? 원래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긁힌 부분이나 뭐 이런 어색한 부분이 보여요. 역시나 마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 뒤에 이런 클리어 부품들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토본 마크 괜찮고요. 팔다리 관절 강도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냥 여기만 만졌을 때는 이 친구가 탈골이 될 수가 있어요. 요것만 주의를 해주세요. 자, 뒷모습 먼저 봐도 이렇게 등짐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이에요. 이게 등짐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거 등짐 아닙니다. 그리고 옆부분도 그럭저럭 깔끔하죠. 앞부분은 뭐 말 다 했죠. 앞부분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고요. 스파이크도 봐야지. 스파이크도 그렇게 나무랄 때는 없습니다. 그냥 외형만 봤을 때는 앞, 옆, 뒤 모두 다 합격이에요. 엎지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덩싸 자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에요. 이거 장점입니다. 쾌변 이거 얼마나 좋을까. 자, 헤드도 바꿔줄 수가 있죠. 이 무표정에서 웃는 얼굴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기분 나쁘기는 한데 계속 보고 있으면 또 귀엽습니다. 헤드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떼내어서 갈아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박스 밖에 있었던 이 마스크 버전 역시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의외로 멋있네. 약간 테카맨이 떠오르는. 범블비 가동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 부분은 자유로운 편이에요. 이렇게 돌아가고 위로 올려서 볼 수도 있고 아래를 내리깔아 볼 수도 있고 괜찮은 가동률이죠. 그리고 어깨 부분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고 푸처 핸섭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푸처 핸섭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여기 안쪽이 비어 있는데 시즈 시리즈는 보니까 원래 여기 비어 있는 것까지 다 고증으로 살려줬더라고요. 지원에서는 어떤지 제가 제대로 잘 안 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고 팔은 90도 정도만 접힙니다. 그리고 가변 기믹에 의해서 이 손목 부분을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요. 허리 당연히 돌아갑니다. 허리 이렇게 돌아가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쫙 찢어지고 돌릴 수도 있고 뭐 위아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접지력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다리 왕발이니까
왕발이니까 뭐 접지력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다리 부분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릎을 살짝 파열시키면 이렇게 이중관절인 것처럼 무릎을 꿇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동이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 발목 부분은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움직여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설 수가 있겠죠. 스파이크 가동률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이 목 부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는데 양옆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웃고 있네 이 친구. 그리고 이 팔 같은 경우에는 푸처 핸스업 가능해요. 푸처 핸스업 가능한데 이 친구 팔 피려고 하면 삐어버립니다. 팔은 펴지지 않고 대신에 특이한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접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스커트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앞으로 더 유연해요. 이렇게 움직이고 뒤로는 이 정도 90도도 못 움직입니다. 접지력은 좋으냐? 접지력은 좋은 편이에요. 발이 크잖아요. 발이 커서 접지력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발목 부분은 뭐 이 정도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어스라이즈 RC, 보이저 그립록, 리더 스타스크린,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 자, 오늘은 마스터피스 범블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친구는 양날의 검 같은 친구입니다. 일단 변형이 간단해요. 그래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변형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색 상태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도색 미스가 있어요. 그리고 원작 설정에 맞춰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요. 이렇게 둘이라고 쳐도 이걸 10만원에 구입을 한다면 조금 그렇지 않나. 원래 발매 가격은 10만원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원에 샀거든요. 냉정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10만원대의 선스트리커를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10만원대 아이언하이드를 경험을 할 거고요. 어스라이즈 제품들이랑 같이 있으면 누가 마스터피스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스라이즈 친구들이 워낙에 잘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제가 범블비를 좋아하니까 후회는 하지 않는데 저기 뒤에 있는 RC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블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도 나왔으니까 그 둘 중에서 잘 고려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